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2분 정도 남아서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 장중 저점 대비로는 많이 만회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한 끗 모자란 듯한 느낌이죠. 보시죠. 현재 0.15% 하락으로 한 4포인트 정도만 만회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장 초반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요. 현재는 2730선 기록합니다. 3거래일 만에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양봉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막판에 뒷심이 좋고요. 그래서 상승권으로 돌려놓으면서 전거래일 종가 수준까지는 맞춰놓습니다. 0.1% 포인트로 1포인트 미만의 상승이고요. 931.54포인트, 930선 위로 올라서면서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3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어제 철강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했고 사료주들 이쪽이 있었다면 오늘은 수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늘길과 육로 여러모로 지금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산 제품들이 부족해지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대표적이고요. 한성기업 동원수산 지금 상한값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시푸드자 붙는 사주시푸드, CJ시푸드 그리고 동원그룹주들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대체로는 두 자릿수 상승 탄력으로 오늘 거래 마칠 재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두산, 이 지주사 두산에 대해서 박용만 전 회장을 비롯한 3부자가 두산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과연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쏠리면서 오리콤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구음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초반에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장에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3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중 관계자들이 계속 50bp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경고성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악재라 할지라도 뚜렷해진다는 것에서 조금 더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안도랠리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는 않았던 오늘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은 오늘도 올랐네요. 28,000에서 넘었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요즘 일본 증시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반등 탄력도 좋고요. 오늘 장 초반보다 후반에 더 강해지는 양봉 패턴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그래서 28,000선 회복이 됐고요. 오늘 0.25%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라운드 넘버를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8,110.39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지난 1월 달 고점 수준 부근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25,000, 26,000, 27,000, 28,000까지 금세 레벨대가 좀 달라지고 있는 일본 증시고요. 이번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 0.4% 하락하고 있고요. 3,257.95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0.4% 안팎의 하락 움직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마찬가지로 잠잠하게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마감가 보시죠. 5원 올랐습니다. 1218원 80전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폭, 이 변동폭이 한 3원 정도 됩니다. 1217원에서 1220원, 1221원 이 정도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4원 정도 밀렸고요. 오늘 5원 정도 올랐으니까 어제 낙폭 하루 만에 다시금 만회해가면서 다시 1200원 선, 1210원권 후반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보시죠.
양시장이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어두웠던 모습을 벗어나면서 오후장부터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로 상승 전환까지 이뤄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감가 코스피 지수 밀리기는 했지만 큰 수준 아니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으로 2,729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거래대금 어제와 비슷하게 11조 원대 중반대가 실렸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이 장중에 2,720선 하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다만 이후에 오후장에서부터 다시 오름세 쪽으로 차트를 그리게 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이 덕분에 2,730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일단 양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은 4,735억 원을,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233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개인 쪽은 오랜만에 매수 탄력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6,751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 정도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도 다양한 특징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하락했던 섹터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은행 섹터가 1%대 내림세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금융업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서비스업 섹터 0.8%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철강, 금속 모두 1% 안쪽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했던 업종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음식료품 섹터가 2%대로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산 종목들의 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요. 여기에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습니다. 롯데푸드 그리고 롯데제과가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두 기업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내에서는 1.5%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F&F 관련해서 6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종목 가운데 편입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좀 내비쳐지면서 섬유 의복 섹터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기계 섹터 1.5% 상승 마감, 의료 정밀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도 1%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보시면 오늘은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고요.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속세 때문에 블록딜이 자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그룹사 지분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 블록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오늘장 1% 가깝게 하락했고요. 7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9,8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컸고요. 2%가량 내림세 기록하면서 12만 500원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2차전지 배터리셀 종목들은 일제히 좀 상승 탄력을 크게 기록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터치하면서 40만 8천 원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4.5% 급등하며 53만 1천 원 선이었고요. 삼성 SDI도 2% 오른 53만 1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업황은 견조하다, 이런 취지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상용화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에 큰 반영은 되지 못했고 0.8% 밀린 30만 4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보합권 정도에서 그래도 시장 분위기 대비 강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현대차 정확하게 보합권 터치했고요. 기아는 0.4% 오른 72,1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오늘 플랫폼 종목들은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아래쪽으로 카카오뱅크 1.7% 내림세 기록한 가운데 KB금융 같은 경우 0.4% 오른 61,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식량 위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공로도 폐쇄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어나 킹크랩, 명태 같은 품목들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국내 수산물 종목들에게 수혜가 집중된다고 예상하는 시각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반사수혜 쪽으로 오늘 육개주들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성기업 보시면 상한가로 마무리 지으면서 9,640원 기록했고요. 동원수산도 거래 제한폭에서 거래 마칩니다.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모두 이렇게 수산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 상당히 높게 관측됐고요. 6개 종목들 가운데서는 마니커 FNG가 12%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5,1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림이나 마니커 모두 4%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 기록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의류 중에서도 OEM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쪽으로는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북미와 서구권 의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재고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들도 정상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함께 받으면서 최근에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한 번씩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도 상승 탄력 높았습니다. 영원무역과 JS 코퍼레이션, 세계물산까지 모두 6%대 상승 흐름이었고요. 한세실업도 5.9% 오르면서 26,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했었죠. 결국에는 상승 전환 이뤄내면서 강보합권 수준 93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오전장에서부터 오후장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온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2시 구간 상승 쪽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오늘 일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제 930선 간신히 지지했었는데 오늘은 930선에 안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의 매수세 똑같이 코스피처럼 들어왔고요. 오늘 1,421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24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장중에 상당히 많이 만회하면서 307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긴 한데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브라질 정부의 램시마 독점 공급을 수주했다고 하네요. 주가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1% 하락하면서 64,8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8% 밀린 98,100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엇갈린 흐름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가량 내림세로 집계됐고요. LNF 그리고 첨보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첨보 0.9% 오르면서 31만 7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가장 많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중국에서 베타 테스트에 돌입한 검은 사막 모바일의 현지 정식 서비스가 다음 달 26일에 시작이 됩니다. 펄어비스 보합권으로 107,600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7% 가깝게 하락하면서 74,900원 선 터치했습니다. 2,500만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대거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이를 문의한 투자자는 좀 일부라고 하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에 따르면 단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하지만 오늘은 주가 급락하는 흐름이었고요. 네, 위메이드 쪽 체크해보시면 3.8% 급등하면서 107,300원 선 기록한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전략으로 투자했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쪽 플랫폼에 투자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HLB 오늘 1.7% 밀리면서 31,350원 기록했고요. CJENM 1.7%가량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 철회했다는 소식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금 출자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알테오젠이 오늘 1.6% 반등이 나오며 57,100원 선 기록했고요. 시젠이나 리노공업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건설 종목들 가운데 중소형 종목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이 건설주는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년 종합계획을 통해서 공공주택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호재가 좀 집중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일성건설 보시면 상한가 터치하면서 5,790원 기록했고요. 오늘 개별적인 호재성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시세가 좋았습니다. 동신건설도 18%대 급등세가 나왔고요. 범양 건영 그리고 KD, 이화공영, 우원개발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6월물은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다만 양봉 전환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362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 쪽을 보시면요.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도드랐습니다. 이 때문에 1,567계약 사자세를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은 3,000계약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현재 개인은 819계약 매수 우위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